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 새로운 소식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했더니 공지사항 팝업창이 엄청 많이 떴네요. 그 중에서 여기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요게 좀 눈에 띄는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공고일은 9월 7일에 공고가 되었고요. 자,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요. 유효 구직 등록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가구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만 40에서 60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직활동 사업 재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트의 옵션 항상 허용하겠다 팝업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팝업 차단 허용 항상 허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 버전은 호환성 보기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도구에 호환성 보기 설정을 해주래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도구에 호환성 보기 설정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됐고요. 한 번 더 껐다 켜지네요. 다음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클릭해서 인증 한번 해볼게요. 보안상 문제가 생겨서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자꾸 뜨네요. 공인인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사 선택해 주시고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 문자도 입력해 주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인증 번호가 왔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떴고요. 자,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안내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16일에서 2020년 9월 29일 화요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 서비스 여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일 2020년 9월 7일 현재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 요 번호로 전송을 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주민등록 등본 필수 제출해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 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사실관계는 신청인 동의, 신청 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해서 확인을 해서 준다고 하네요. 자, 지원 대상은 저소득 장기 실업자로 사업 공고일 9월 7일 현재 1번에서 5번 지원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자, 첫 번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도 실업 상태이신 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말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시고요. 다음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취업 성공 패키지의 참여자로 저소득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령자는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에서 60세 세대주여야 하고요. 그 다음 구직활동 사업 재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고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해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선정입니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을 하고요. 자, 목표 인원은 3,500명이고요. 초과시 가구 소득, 구직 등록, 실업기간, 가구 원수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점수가 있습니다. 심사 항목이 50점 만점에 가구 소득이 20점, 구직 실업기간이 20점, 가구 원수 10점에서 50점 만점이고요. 배점 기준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신 분들은 20점, 초과이신 분들은 15점, 그다음 구직 등록기간, 실업기간이 120일 이상이시면 20점, 90일에서 120일 사이는 18점, 60일에서 90점 사이는 15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5명 이상은 10점, 3, 4명 정도는 8점, 2명은 5점 해서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 3,500명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가구소득의 점수가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일수록 또 구직기간, 실업기간이 더 길수록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항목이 배점이 50점에 가까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구직 등록 실업기간 산정 시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이후부터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최종 점수가 만약에 50점 만점이 3,5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점이 많을 경우에는 가장 연령이 낮으신 분을 먼저 우선으로 주고 그 다음 저소득 우선으로 주고 그 다음 실업기간 우선 가구원수 해서 이 순서대로 우대를 해서 준다는 얘기고요. 허위 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지원금 지급 후에는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까지 추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에 008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안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았고요. 신청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면은 자, 일단 만 40에서 60세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자기 본인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 주소 입력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기타 연락처,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이랑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지원 자격 요건은 2020년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부를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특고 프리랜서인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 언제인지 여기 달력 버튼 눌러서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 날짜가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신청인은 2019년 소득이 있었나요? 해서 소득이 있어야지 되지요. 있었는지 예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신청인이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급여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요. 자, 8번째는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제외라고 했지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점을 찍었더니 여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어떤 급여를 받냐 이거 체크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차상위 계층인지,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본인 부담금 경감하신지, 자활 근로이신지,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분인지, 장애 수당을 받으시는 분인지 여기서 또 체크를 해 주시가 있고요.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 여기 체크해 주시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이신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저소득 구직 활동 촉진 수당을 수령하신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별도로 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이 각각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복지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고요. 여기 찾아보기 버튼 있죠? 여기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저장한 거 경로를 지정을 해서 첨부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직 등록 여부예요. 2020년 9월 7일 사업 공고일 현재 신청인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습니까? 그래서 예,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 신청인은 세대주입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인이 세대주인 주민등록표상, 등본상,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해서 신청인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인지 점 찍으시면 되겠죠. 그다음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신청인 세대주, 배우자, 신청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본을 제출해서 찾아보기 눌러서 첨부를 하시고요. 등본은 주민센터나 정부 이사 사이트에 가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지요. 고용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서 체크해 주시고, 고용센터에서 고용 서비스 초기 상담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서 또 체크해 주시고요. 금년도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네요. 2020년도에 유사한 사업 혜택을 받으셨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9월 7일 현재 신청인이 금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이 있으면 체크해 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받으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받으셨습니까? 긴급복지지원 지급받으셨습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으셨습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 저소득 구직활동 촉진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까? 2020년 3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까? 해서 지급받으셨습니까? 예 누르자마자 창이 뜨네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러나 아니요 라고 체크되신 분들은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얘라고 체크를 하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 다음 신청인은 이와 같은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허위 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지원금 지급 후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동의서 랑 부정 수급 관련 확약서가 또 있어요. 여기 동의합니다. 예 체크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도 동의합니다. 예 해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 구직 활동 계획서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직업, 사업이 뭔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뭔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 계획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다만 글자 반복 등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유용주전업, 유해 업종 등 지원 대상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사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등본 신청 발급하신 다음에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고, 인쇄를 클릭하시면은 어떤 걸로 이제 프린터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프린터 선택하는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인쇄를 클릭을 하시면은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저장하시고 저장된 파일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급자 증명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시고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 정보 입력한 다음에 발급 내역 조회 하신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부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FA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긴급재난지원금 초과 기부금 모집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자발적인 기부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지정 기부금은 기부 취지 등을 고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그다음 재취업 촉진 등 실업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신설되었습니다. 참여 수요에 비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동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업을 설계한 관계로 참여 수요에 비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부금 취지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어렵고 구직 활동, 재취업하고자 하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점수제를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사업 공고 9월 7일에 공고가 되었고요. 온라인 접수 9월 16일에서 9월 29일 온라인 접수하고 있고요. 다음 심사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선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다음 10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원금 신청에 관한 거네요. 2-1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근로복지 여기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 제출할 증빙 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시면은 거기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져갔을 때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출할 증빙 자료도 가져가셔야 되겠지요. 본인 인증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관계기관 신청 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을 위한 휴대전화 본인 인증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 인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할 서류는 공통으로 이제 등본이죠. 등본 한 부, 그 다음 구직활동 사업계획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거 한 부 직접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신청하면 직접 입력. 다음 필수 해당자, 신청인이 아닌 가구원이 수급자인 경우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이제 환불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증빙 자료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공단에서 일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한 서류도 이제 준비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자, 신청 기간이 만료일이 9월 29일 화요일까지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신청 요건이에요. 특고 프리랜서는 무엇인가요?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특고 프리랜서 예시입니다. 교육 관련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헬스 골프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입니다. 운송 관련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군안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방문 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골프장 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택배, 킥 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우루 판매 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예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 예시 이외에도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근무 형태, 직무 내용이 특고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 사업자 등록이랑은 무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2019년 소득자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여부 판단 시 실직 전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복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실직 전에 복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경우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 요건 5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 근로 등 근로 사실이 없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거나 근로를 했는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청구 등으로 고용보험 취득 관련 내용을 이의신청기간에 정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번호는 1588-0075번이고요. 국세청 소득자료 등도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정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1월에서 6월이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나 공고 6개월 이전 2020년 3월에서 휴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사업이 많은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중앙부처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한 2020년도 생계지원 유사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로 실시한 재난기부금,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중복지원 제한 대상 제가 여기 아까 설명해 드린 분 6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 가능 대상 하신 분 여기 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소득이시고 장기 실업자이신 분들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이신 분들 신청해 보시고요. 꼭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